Caesar Gypsy.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보이 일리노이에서 출발, 현재 도착 후 하루를 셧다운 하고 있는 곳은 조지아 달톤 조지아에 위치하고 있는 파일럿 트럭스탑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세로로 내려오는 저 하이웨이가 I-75고요. 조지아 달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지아주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애틀란타까지는 약 한 70마일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일리노이 사보이에서 출발, 켄터키하고 테네시를 거치고 현재 도착해 있는 조지아 달톤이고요. 내일은 여기서 플로리다로 들어갑니다. 플로리다 최종 목적지 팔메토까지 남아있는 거리는 900km 남짓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위치는 일리노이 샴페인이라는 도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사보이 카운티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사보이 16 IMAX라는 극장 파킹랏이고요. 사보이에도 한국 분들이 꽤 많이들 살고 계신 모양입니다. 어젯밤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앞에 여기 바베큐 앤 피자 해놓은 데 있죠. 스타 가라오케 노래방입니다. 한국 가라오케입니다. 가라오케 겸 식당 저희가 갖고 밥을 조금 전에 맛있게 먹었어요. 누구랑요? 디젤 집시의 고마우신 번님하고 같이 요 번님을 갖다 지금 두 번째 뵙네요. 앞번 트립 때도 올라오면서 한번 살짝 뵙고요. 이번에도 뵙고 올 때마다 뭘 자꾸 손에다 이렇게 가져다 주시니까 죄송해서 온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이제요. 요 번님은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교수분이세요. 교수분이신데 매일 연구실에만 앉아 계시다 보면 답답하신데 제 영상을 보시고 답답한 가슴을 한 번씩 이렇게 털어내 주신다고 감사하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어찌됐든 간에 번님하고 만나서 밥도 맛있게 잘 먹고요. 다시 돌쇠이놈을 프리트립을 대충 해보고 플로리다를 향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또 오늘 저쪽 조지아 쪽에 비가 살짝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빗길을 좀 달리면은 돌쇠이놈이 조금 깔끔해지려나? 일단 시그널 체크만 제대로 해주고요. 시그널은 다 정상 작동하고 있네요. 돌쇠이놈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플로리다 가면은 영 막 조금 부끄러운데 일단은 조지아를 통과하면서 비가 살짝 내려주기를 살짝만 기대를 해봅니다. 출발하시다. IMAX 극장 가갖고 IMAX 영화나 한 편 딱 쉐리고 가고 싶네. 예, 사보이 일리노이에서 늦지막한 오후에 다시 또 스타트를 해봅시다. 야, 주차장이요 차 빠져나가기가 조금 빡세게 되어 있네. 미국이든지 캐나다든지요, 어지간한 쇼핑몰 파킹랏에는 돌쇠 같은 이런 세마이 트럭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주차 다 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데는 24시간 오버나이트 주차도 가능하고요. 제가 어젯밤에 잤는데 여기도 몰 주차장이거든요. 극장하고 쇼핑몰하고 마트하고 같이 있는 그런 몰이거든요.
어제까지 날씨가 조금 얼씬연스럽더니만 오늘은 현재 영상 9도까지 보이고 있네요. 어제 로스앤젤레스에 계신 그 누나번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로스앤젤레스는 난리가 났대요. 마트에 쌀도 없대요. 쌀도 없고 뭐 식자재, 생필품 다 떨어졌답니다. 미국도 그 지역별로 편차를 많이 보이고 있네 지금요. 시애틀에 계신 그 형님 말씀은 시애틀은 다시 원상복귀가 다 됐다 하고요. 시애틀에는 마트에도 휴지, 생수가 가득하다 하고요. 로스앤젤레스는 그렇다 하고, 일리노이는 조금 전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 평상시보다 조금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 그렇게 심한 단계는 아니라 하고요. 코로나 저게 조금 장기전을 벌려야 될 모양인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일리노이 사보이에서 I-57 인터스테이트 57번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예, 현재 일리노이 57번 사우스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테네시하고 조지아에 비가 살짝 온다고 예보를 하긴 했는데 앞에 보니까 구름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뭐 비 오면은 우리 돌쇠 이놈 천년 세차도 시키고 뭐 나쁠 게 있습니까? 오늘은 이어지는 스토리 파푸아뉴기니 2탄 들어갑니다. 2탄. 뭐 근데 재미가 있습니까? 제 이야기가.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게 있죠. 남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멀찌감치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게 또 의외로 소소하게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어제 파푸아뉴기니가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나라라는 걸 대충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도 포트 모르스비가 말이 수도지 그냥 행정 수도일 뿐이지 도시 사이즈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20년이 훌쩍 더 넘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상가 밀집 지역이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저 다운타운 그쪽하고 보로코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보로코. 그 보로코가 포트 모르스비에 쉽게 말하면 서울 같으면 명동입니다. 명동. 거기에 상가하고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보로코를 놀러 삼아 서서랑 가보니까 모든 가게들이 물건을 사러 들어가기 힘들 만큼 굉장히 살벌해요. 앞에 보면 시커멓고 덩치 큰 애들이 양손에 보면 몽둥이 하나씩 들고 떡 서 있고 이러니까 너무 살벌해 가지고 물건 사러 들어가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 날씨는 항상 후덥지근한 날씨가 그래요. 근데 거기도 사바나 기후가 돼 가지고 습도는 없어요. 밤만 되면 시원해지고 그러는 데인데 낮에는 한 34도 5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동네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오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저 시골 아니더라도 저 서울도 보면은 저 동네 한복판에 보면은 동네 슈퍼 앞에 놔놓고 있는 그 조그만한 오락기 있잖아요. 애들이 그 쪼그리 틀에 앉아가지고 50원인가 100원인가 넣고 오락하는 거고요. 그런 기계가 2개인가 3개인가 그 상점 앞에다가 놔놓고 있는데 애들이 그 오락한 게임 하려고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20명인가 15명이 쭉 늘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장사가 제일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오락기도 아주 너무 허접해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그 슈퍼 앞에 놔놓고 있는 그 조그마한 오락기를 요즘에도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제 한 20, 30대만 하더라도 저 시내에 가면은 큰 오락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동네 안에 보면은 슈퍼 앞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한두 개씩 놔놓고 그런 기계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오락기가 합판도 보면 대충 이렇게 못을 갖고 이렇게 뚱딱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오락기예요. 모니터만 한 개 있고 앞에 보면 조이스틱 한 개 하고 버튼 한 개 하고. 애들이 그걸 서로 하려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이미 스타크래프트가 들어오고 나서 PC방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오락실이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 부산에 친구 아버님이 그 오락기 공장을 크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도 몇 해 전에 세상을 베리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오락기 전문 메이커 그 코나미라는 게 있죠. 그 코나미에서 직수입도 해가지고 오고 아무튼 뭐 우리나라는 뭐 행정 수도가 뭐 서울이고 지금은 저 뭐 세종으로 바뀌고 그랬지만 뭐 서울이 뭐 수도권 서울이 표준말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는 못합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부산이 표준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문물,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행 아이템이 부산보다 예전에는 마산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마산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산을 거쳐서 대구, 서울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고 사통팔달로 이렇게 잘 뚫려 있다 보니 그런데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그런 신문명, 신문물 가는 게 부산 마산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제 어릴 때 오락기도 부산에 있는 오락기가 서울 가보면 없고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 그 친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일본 가가지고 오락기를 좀 그 신제품 나오고 그러면은 바로바로 수입을 해가지고 양산에다가 오락기 공장을 가지고 계시고 부산에 저 서면하고 남포동에도 오락실을 크게 하고 계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서면 남포동의 오락기는 그나마 명맥은 유지는 하고 있었는데 학교 앞에 우리 어릴 때는 저 학교 인근이든지 그런 데 보면은 오락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런 풍경을 모르겠죠. 그래 이제 그때 파푸아뉴기니 3박 4일 갔다 오고 나서 호주로 이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친구 아버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뭐 이러한 나라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오락기를 몇 대 뭐 갖다 놓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가져가라 그러더라고. 바로 그러실 때다. 그래가지고 돈도 한 푼도 들이지도 않고 그때 오락기 모니터하고 오락기 세급 본체까지 싹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판매 가격이 150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그 아버님이 저한테 원가로 한 대당 70만원에 주시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락기 300대를 컨테이너 20피트 짜리 컨테이너에다가 싹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본체는 본체 안에 메인 기판은 기판대로 따로 이래가지고 20피트 컨테이너에다가 2개를 넣어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전기전자 쪽으로는 전혀 문외한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납땜 하나도 잘합니다. 납땜도 잘하고 오락기 안에 그 보면 기판 안에 보면 다이오드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항. 그 저항도 일단 교체도 하고 아무튼 그 정도 수준까지 나중에는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락기를 딱 갖다 놓고 이제 뭐 그 조립하는 게 간단하니까요. 조립하는 거는 그 전기 그 드릴만 가지고 피스만 가지고 따락따락 이렇게 박아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만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파푸아뉴기니 거기에 포트 모로스비에 보면은 포마일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포마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마일 그 동네가 완전히 마피아 소굴이었어요.
제 표현이 마피아지, 거기는 뭐 마피아 같은 그런 뭐 조직적인 그런 범죄단체는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우범지역이었어요. 우범지역 거기다가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임대를 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마당도 넓직했었고요. 1층은 창고로 쓰고 1층은 오락기, 그러니까 공장으로 쓰고요. 1층에서 오락기 조립을 했고 2층에는 제가 이제 사는 공간으로 그래 했거든요. 건물이 상당히 컸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건물을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전에 이야기가 이제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업자를 내고 막 이렇게 그런 허가 절차를 밟고 하는 과정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요,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 일반 이런 소규모 상권은 중국 애들이 거의 다 잡고 있고, 중국하고 필리핀의 사람들이 와갖고 거의 다 잡고 있고요. 나름대로 조금 규모가 큰 그런 비즈니스는 호주 애들이 99% 이상 싹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호주 애들은 워낙 뭐 크게 비즈니스들을 크게 하니까 그냥 건물들을 지어놓고, 그런 건물들에는 뭐 보안장치를 잘 해놓고 이러니까 호주 애들이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는 큰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저런 소규모 상가나 소규모 소매점들이 있죠. 소매점들은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씩 아들한테 막 와갖고 털리는 거예요. 털린다는 수준이 그냥 애들이 와갖고 물건을 훔쳐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훔쳐가는 수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가게 주인이 뭐 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총 갖고 와갖고 협박해갖고 돈하고 싹 이렇게 훔쳐가 버리고요. 저 가게 주인은 총이 없다 그러는 것도 뭐 그냥 뭐 돌멩이로 와갖고 유리 깨고 협박해가지고 그날 매상 이렇게 수금한 거 훔쳐가고. 그래, 그 정도로 살벌한 동네였어요. 그 정도로 살벌한 이유가 그 현지인들한테 외지인들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존재인 겁니다.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돈만 벌어가지고 그 나라에다 다시 뭐 투자를 하고 그 나라에서 뭐 새로운 집을 짓거나 그 나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벌어가지고 외국으로 싹 다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교육 수준은 조금 낮더라도 현지인들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죠. 그 파푸아뉴기니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비호감인 외국인이 일본하고 호주 애들이었고요. 일본은 옛날에 2차 대전 때 파푸아뉴기니 거기 와갖고 못된 짓을 진짜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런 앙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파푸아뉴기니에서. 그리고 호주 애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와갖고 현지인들 눈으로서는 그냥 자기 나라 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자원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로 밖에 인식이 안 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필리핀 애들인데, 중국, 필리핀 애들은 자그만 그런 뭐 옷가게, 식당, 음식점, 뭐 생필품 가게 그런 거 하면서 돈을 싹 다 벌어가지고 외국으로 싹 다 가져가는 그런 존재이고,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수적으로 조금 열세였죠. 그러니까 그런 한국 사람에 대한 그런 반감은 크게 없었어요, 애들이. 그래, 그때 그 중국 애들 가게에 가서 딱 쳐다보면은 보통 가게마다 시큐리티, 그러니까 그런 경비원이 한 서너 명씩은 이렇게 고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큐리티들도 그 뭐 밥 때가 되면 밥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큰 그 비스켓이 있습니다. 그 뭐 다이제스티브처럼 그렇게 곡물이 많이 들어간 그런 비스켓도 아니고 그냥 밋밋한 비스켓인데, 밀가루 반죽을 해갖고 만든 비스켓인데 조금 두꺼운 그런 비스켓이 있어요. 크기도 제법 큰 그 담배값 한두 값 정도 합쳐놓으면 좀 큼지막한 그런 비스켓이 있어요. 거기 한 봉지에 보면은 그 비스켓이 2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밥 때 되면은 그 비스켓을 애들한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건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다 툭툭 이렇게 던져주고, 야, 저 한쪽 가서 먹고 와,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애들이. 걔들도 생김새가 그렇고 단지 교육을 못 받았을 뿐이지 걔들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보니까 그 중국 애들이 범죄 타겟이 되고 그 범죄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 쳐다보니까 뭐 중국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겠죠. 쟤들이 아무리 잘해줘봤자 저거가 언젠가는 배신을 때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거고, 또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애들이 우리를 저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쟤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대한다. 아무튼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많겠죠. 어쨌든 거기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현지 애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테이너 딱 한국에서 보냈다는 소식 딱 듣고요. 듣고 이제 내 사람을 우선 포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포마일이라는 거기서 창고를 딱 구해놓고 그 포마일 거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위험한 우범지대더라고요. 경찰들도 야간에는 잘 안 오는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가. 거기를 겁도 없이 제가 거기서 이제 집어넣었다고 컨테이너 기다리면서 올라가가지고 2층에서 혼자서 잠을 자고 그랬으니까 진짜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컨테이너 오기 전에 이제 애들하고 조금 친해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녁 되면은 맥주하고 닭고기를 몇 개씩 가져다 놓고 동네 애들 갖다 막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처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지인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베푸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베풀어주고 뭐 그렇게 한 몇 번씩 밤마다 잠깐씩 시간을 가지고 얼굴도 익히고 그러다가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컨테이너 도착해갖고 이제 내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조금 빠릿빠릿하고 조금 머리 좀 잘 돌아간다 싶은 조금 젊은 애를 갖다 3명을 거기서 제가 일단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은인 아닌 은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애가 학교도 못 나왔어요. 학교도 못 나왔는데 영어도 띄엄띄엄 곧잘해요. 학교도 나오지도 않고 영어를 띄엄띄엄 한다는 말은 애가 머리가 조금 있다는 말이죠. 걔 이름이 외라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외라. 그 애는 나중에 제가 운전까지 가르치니까 운전도 잘하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일단 그의 이야기도 한번 또 한편으로 이렇게 따로 또 다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래 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그 애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중국 애들처럼은 취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어린 나이인데도 그게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들하고 저는 막 같이 이렇게 뒹구르고 섞이고 같이 놀았습니다. 애들이 잘 씻지를 않다 보니까 몸에서 끈적끈적한 그런 액도 항상 있고 그래요. 날씨가 더운 나라다 보니까 한번 포옹하고 나면은 그 채취가 내 몸에 다 싹 이렇게 배어가지고 암내도 아닌 것이 땀내도 아닌 것이 약간 시큼한 그런 냄새가 온몸에 진동을 하거든요. 사람 감각 중에서 제일 무뎌진 게 민감한 것도 냄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제일 무뎌지는 것도 그것도 후각이지 않습니까? 냄새는 금방 잊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걔들하고 내가 같이 뒹굴고 같이 포옹하고 같이 그렇게 악수하고 놀았던들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샤워해버리면은 나는 일단 뭐 개운하지 않습니까? 일 나가가지고 낮에 생활할 때는 그냥 뭐 어차피 그 애들한테 내 자신을 갖다가 내어주자 하는 개념으로 만나면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포옹부터 했어요. 그 중국 애들이나 거기 와 있는 중국 애들이나 필리핀 애들은 절대 그 애들하고 그런 식으로 인사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눈 인사 슬쩍 하고 말고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그 애들을 갖다가 내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거기서 오락실을 3군데까지 늘렸거든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서울 같으면 명동이라는 그 지역이 보로코라는 지역인데 그 보로코 한 가운데 한 센터에다가 거기에는 기계를 한 가게 안에 150대가 들어갔어요. 제일 큰 가게였어요. 그리고 저쪽에 조금 더 가면 세븐마일이라고 있는데 그 세븐마일 거기는 한 50대 정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그 4마일 제 살고 있는 창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50대 정도 갖다 놓고요. 그래가지고 250대를 기계를 쫙 넣어가지고 오락실을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정도 했는데 2년 동안에요, 제 가게 3군데 중에서 한 번도 현지인들한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제 옆 가게 그 중국 애들 하는 옷 가게라든지 필리핀 애들이 하는 그런 액세서리 가게 한 달에도 서너 번씩 틀리갖고 맨날 경찰들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버릇으로 쳤거든요. 제 가게에는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자, 안 틀린 그런 비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제가 오락실을 꾸준하게 그렇게 2년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그리고 참 에피소드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만 굵직굵직한 걸 3편, 4편에 이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게를 3개까지 늘렸거든요. 그 오락실에, 그래가지고 파푸아뉴기니의 오락실에 신화를 제가 굵게 한 줄을 그어 놓고 왔습니다. 바로 갤라그의 신화를. 아직도 보면은 그 갤라그라는 그 게임이 컴퓨터 상으로서는 가끔씩 보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미국 캐나다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저 극장 같은 데 보면은 극장 매표소 앞에 보면 오락실 하나씩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갤라그 그러면은 제 중학교 때 오락실마다 가보면 한 4-5개씩 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갤라그 신화를 썼던 적도 한번 있고요. 아무튼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제가 이야기를 쭉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게 올라가면은 조금 지루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중간중간에 카트를 넣어줘야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맛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제가 스포일러를 살짝 드리자면은, 그 파푸아뉴기니 다른 모든 가게들에서요,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 되면은 하나같이 전부 다 셧다운을 싹 다 했어요. 해지기 전에 2중 3중으로 전부 다 열쇠를 보면 3개 4개씩 채워놓고 그래가지고 다들 퇴근하거든요. 그 삼엄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 가게만 밤 9시까지 항상 불을 밝히고 영업을 했습니다. 아무리 청소는 오락실이지만 또 나름대로 마피아 산업이지 않습니까, 오락실은. 진짜 에피소드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 하나하나씩은 3편, 4편으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카트가 살짝 들어가줘야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쫄깃쫄깃하시겠죠. 일단은 뭐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더 보태거나 더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도 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